지금 제가 사례 발표를 생태도시 울산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게 웬 울산에 생뚱맞는 생태도시 또 산업수도 산업도시 울산해야 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지 않나. 아마 수도권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좀 그런 의문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부제로서는 태화강 죽음의 강에서 생태의 강으로 이제 이렇게 붙였는데요. 어떻게 해서 죽음의 강에서 생태의 강으로 변모를 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1915년도 사진입니다. 1915년도 여기서는 안양내들이 조개를 채취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태화나루에서 이렇게 배로 건너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태화루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태화사지에 부속 건물로 알려진 이제 태화루가 있는데 지금은 복원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저기 김동필 교수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울산대공원이 SK가 천억 지원해서 기부 체감을 했고 이 태화루 같은 경우는 또 S오일에서 돈을 또 기부를 해서 건립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복원하기 전에 이 자리가 뭐 사유지였죠. 그래서 울산시가 그 사유지를 다 매입해서 사실 또 이 자리에는 또 그 예식 큰 건물 예식장이 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울산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잘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태화루는 삼국유사 기록에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이 태화루를 비롯해서 밀양의 영남루 그리고 진주의 척수루와 더불어 3대 누각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유수가 깊고 그리고 자연 그리고 이와 같은 울산의 젖줄 역할을 했던 이 태화강이 이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변모의 시작은 1962년입니다.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울산에 대규모 공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여기서 일을 하려고 인구 유입이 급증하면서 급격하게 울산이 도시화가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태화강 수질은 식수로도 이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이제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1996년에는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 5급수 이하의 수질. 이제 이렇게 상당히 여기 보시게 되면 거의 죽음의 강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 생활어수와 공장 폐수로 몸살아라 급기야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이러한 소식들이 전국 TV 뉴스에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 울산의 태화강은 오염과 악취가 진동하는 죽음의 강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죽음의 강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에코폴리스 울산 선언을 하게 되고 태화강 마스터 플랜을 만들게 됩니다. 울산은 이 환경 오염 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이 에코폴리스 울산을 선언하게 되고 2004년도에 생태도시 울산 원료를 선포했으며 산업도시 울산은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건설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5년도 태화강 마스터 플랜에서 4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요. 안전하고 깨끗한 태화강, 생태적으로 건강한 태화강, 친숙하고 가까운 태화강, 역사와 미래가 있는 태화강 해서 2004년도 에코폴리스 울산을 선언하는 무대, 이것은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 내에 있는 에코폴리스는 고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태화강 마스터 플랜 이유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자, 그 수질이 개선되었고 친환경 생태 공간 조성, 친수 공간 조성 사업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에는 태화강 수질이 상하류 1등급 수질을 유지를 했고 연어와 언어가 회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생태 지역을 상당히 인정을 받아서 2013년도에는 환경부와 문화체육부에서 전국 12대 생태 관광지로 선정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생태 관광지가 다 그 도심 외곽 지역에 변두리에 있는 데 비해서 울산은 이 태화강은 이 도심에 있는 생태 관광지라는 점이 상당히 주목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공 요인에는 물론 환경단체라든지 시민, 기업체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자, 이 모습은 2013년도에
구3호교 밑에서 연어 지금 연어가 막 회의하고 있죠. 연어 포획장 설치를 해서 여기서 연어를 채취해서 연구소로 가져가서 알을 채취하고 그런 그 치어를 나중에 또 방류를 하는 지금도 연어는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심에서 이렇게 연어 회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또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2016년 제철잡이 체험 행사를 했습니다. 아까 첫 사진에 그 태화강이 어제에서 막 조개 채취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러니까 과거에 태화강은 그 정도 이렇게 상당히 수질이 좋았다는 거죠. 이 제첩이 잡힐 정도까지. 그다음에 이거는 2022년 황어 때가 산란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집 태화강의 생태가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울산이 생태 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좀 알리자 해서 국내 최초 아시아 버드페어를 개최하게 됩니다. ABF라고 약으로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순천에서 또 이 ABF 대회를 개최했죠. 그래서 2017년 울산이 국내 최초로 제8회 아시아 버드페어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조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야제를 시작해서 이런 탐조대회, 때깔음악이 군무 탐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국제적으로 생태 도시임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제가 그 당시 사단법인 태화강 생태관광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인사말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그 당시 김기현 시장이 세계 각국의 조류 전문가 단체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3호 대숲입니다. 그러니까 태화강의 지금 이쪽이 남구 쪽이고요. 이쪽에 건너편 쪽이 이제 중구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흔히 말하는 우리 국가 정원 거기인데 이쪽에는 이 안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이 3호 대숲 안에는. 근데 외곽으로만 산책을 할 수 있고 그건 이건 보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에는 여기 백록 오게 되는데 한 8천 마리가 오는 국내 최대의 서식지가 바로 이 3호 대숲이 되겠습니다. 그럼 백로들이 왜 이렇게 그러면 많이 오느냐? 첫째, 이 대나무라는 아주 좋은 특급 호텔 잠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잠자리가 좋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숲이 방풍, 그 다음에 그 상위 포식자로부터 막아주고 하기 때문에 이 최고로 좋은 고급 호텔의 객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자리가 좋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3호 대숲 앞에 있는 이 태화강에 각종 어류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잡아먹게 되는데 결국은 이 태화강이 바로 고급 레스토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로의 입장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이 있고 고급 호텔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여름을 나기 위해서 날라오는 것이죠. 이제 여름철에 이 백로가 이제 가고 나면은 이제 겨울철에는 이렇게 떼까마귀, 갈까마귀들이 한 10만 마리가 이제 날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호 대숲을 잠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침 동트미자마자 이 까마귀들이 전부 다 이제 먹이를 이제 찾으러 다닙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3호 대숲 중심에서 북쪽으로 경주 쪽으로 쭉 가는 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언양 쪽으로 가는 무리가 있고 남쪽으로는 양산 쪽으로 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10만 마리의 무리가 꽉 나눠서 이렇게 아침에 출근했다가 딱 석양이 질 무렵에 일제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석양을 배경으로 해서 군무를 이룹니다. 군무를 이뤄가지고 다 자기들이 들어가는 차례가 있어요. 그래서 뭐 1사단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2사단 먼저 하고 책임자가 지휘 딱 하면은 이 군무를 하면서 자기 자리로 이제 서서히 들어가는데 이 광경이 정말로 굉장한 이제 광경이죠. 아까 말했던 그 ABF에서 온 그 조류 전문가들이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죠. 도심에서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까마귀들도 이 잠자리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주, 언양, 양산 쪽에 농경지가 많다는 겁니다. 까마귀들이 이제 주식이 거의 낙곡인데, 그런데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오고 잠자리는
이제 3호 대수부를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은 까마귀 개체수가 좀 줄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주변 농경지가 줄는 것과 조금 상관관계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의 그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순천만에서 태화강이 국가정원 제1호 지정이 되었죠. 이게 이제 태화강의 국가정원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각종 뭐 정원들이 만들어지고 여기가 이제 강 건너쪽 여기가 이제 3호 대숲입니다. 철새들의 잠자리. 물론 이제 이용요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의 테마 정원들인데요. 뭐 시간 관계상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심리대숲, 은하숲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하원 뭐 국가정원, 가을이면은 국가정원, 여기 무궁화정원, 작약원, 무지개정원, 모내정원, 대나무 생태원, 대나무 테마정원, 향기정원, 작가정원. 자,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생태 도시를 위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울산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다.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화강하고 하천 섭지 생태 하습장을 만들어서 이 기간에 방문객이 한 7만 6천 명 정도가 왔고요. 태화강 하정도 철새 관찰장 방문객 한 4만 5천 명이 와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화강 백로 새끼 기러기 해설장 방문객 한 8만 명 정도가 왔고요. 태화강 야생 각꽃 맞이 방문객이 한 12,000명 정도 왔는데 이게 상당히 이 기간에 멋진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각꽃이. 태화강 여름철 탐조대 방문객 한 22,000명, 또 모감주 꽃나무 관찰장 이와 같이 생태 도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철새 탐방버스입니다. 고려아연이 기증을 했습니다. 이 버스에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철새 탐사를 위해서 이게 철새 탐방버스가 운행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더 이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그게 땔까마귀 군무 행사장입니다. 지금 딱 이 시기죠. 지금 아마 이제 여러분 지금 바로 3호 대숲 쪽으로 가면은 아까 볼 수 있는 이 땔까마귀 군무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그렇고 또 회의가 좀 길어져서 그런지 조금 볼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기회 되시면은 여기서 땔까마귀들의 군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그 각꽃입니다. 각꽃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들 산책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상으로 태화강 죽음의 강에서 생태의 강으로 사례 발표 생태도시 울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